다음은 도플러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도플러는 몇 가지 측정, 여러분들 뭐 잘 측정하시겠지만 측정할 때 주의사항만 몇 가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측정하실 때는 태아가 이제 움직임이 적을 때 측정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3개나 5개 정도의 사이클을 일관되게 이제 관찰되면 이제 그때 측정을 하시고, 각 혈관마다 이제 정해진 위치가 되게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위치를 잘 보고 측정하셔야 됩니다. 같은 혈관이지만 전혀 다른 위치 측정을 하면은 이런 이 임피던스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이어스톨릭 초음파 빔과 이제 혈관 주행 방향이 서로 평행인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원기 말 다이어스톨릭 N-다이어스톨 벨로시티가 0인 경우에는 되게 이 어떤 SD 레이쇼 같은 인덱스는 되게 쓸모가 없고요. 이럴 때는 이제 PI가 적합하겠다는 거고, 컬러 도플러를 같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측정하는 이제 유테랄 나트리는 되게 이제 퍼스트 트라이메스터에서 세컨드 트라이메스터로 가면서 다이어스톨릭 너치가 되게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너치가 볼 수가 있고, 이쪽에 엔드 다이어스톨릭 벨로시티가 볼 수가 있는데요. 측정 위치는 이렇게 이 일리아 아터리를 타고 넘어가는 유테랄 아터리의 그 만나는 접촉 경계 부위에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이 플라센타 사이드가 이 저항이 낮기 때문에요. 만약에 플라센타 사이드 쪽에 이 SD 레이쇼나 어떤 인덱스가 증가해 있을 경우에는 되게 더 유의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움빌리컬 아터리인데요. 움빌리컬 아터리는 이렇게 역시 이제 이 주수가 진행함에 따라서 다이어스톨릭 플로우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근데 되게 아유주알이나 프레클람지아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어스톨릭 플로우가 상당히 감소해 있거나 거의 없거나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없는 경우를 NEDV, 그다음에 거꾸로 가는 경우를 REDV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이 전에는 이 움빌리컬 아터리의 도플러를 피투스의 예후를 보기 위해서 많이 측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단기적인 예후보다는 이 산모에 이제 플라센타 인서피션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게 이제 이 정도 이제 이 NEDV 소리를 보였던 산모도 응급 섹션을 해보면 되게 예후가 굉장히 아파서 굉장히 좋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후보다는 인서피션시가 있다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측정 사이트는 플라센타 인서션 사이트에서 측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미들 세리브럴 아터리는 되게 이제 피털 아네미아가 있거나 또는 이제 피털 헬폭식 체인지가 있을 때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측정 원리는 브레인 스페어링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피투스의 하이폭식한 체인지가 있을 때 일단 체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하트나 브레인 쪽으로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재분배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되게 이제 하이폭시아가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PI 값이 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컴펜세이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PI가 증가되는 수준을 볼 수가 있어서 해석을 할 때 좀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네믹 피투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를 우리가 측정을 하죠. 또는 이제 PI 값도 보긴 하지만, 그래서 노멀 피투스보다는 이제 증가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 서클 오브 윌리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터럴 쪽으로 분지하는 MCA에서 프락시널 파트에서 측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되게 파형은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MCA나 유테랄 아터리나 움빌리컬 아터리도 물론 측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태아의 예후를 직접적으로 단기 예후를 판단할 때는 중심 정맥의 도플러 소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 정맥으로 분류가 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덕투스 베노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피리어 비나 카바가 있고요. 그리고 움빌리컬 베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베인의 도플러 파인딩이 앱노멀할 경우에는 그건 대개 이제 하이폭시 체인지의 터미널 소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투스 베노소스는 이렇게 우리가 압도미널 서컴퍼런스를 재는 플레인에서도 측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플레인인데 이렇게 세지탈 플레인에서 헤파틱 베인하고 이제 IVC 사이에서 이 도플러 플로우가 증가되어 있는 에코가 이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부분에서 측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루테널 아터리나 오블리크 아터리와 달리 이렇게 바이페이지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 그리고 에이티럴 킥 할 때 다이아스톨릭 가장 낮은 지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후를 판단할 때는 이 에이티럴 킥 부분인 A 포션이 없거나 아니면 리버설 돼 있을 때 예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예, 옴빌리컬 베인은 대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이렇게 이 컨스턴트한 플로우를 일정한 플로우를 보이죠. 근데 이게 피터스가 터미널 하이 가면 이런 이제 옴빌리컬 베인의 펄세이션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논문에서 발전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IUGR의 피터스에서 하이폭식한 체인지가 진행이 돼서 하이폭시아에서 하이폭세미아에서 이제 어떤 올간의 어떤 이 메타볼릭 엑소시스까지 진행할 때 되게 순서를 보시면 이제 유테널 아터리의 너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오블리크 아터리의 다이스톨릭 플로우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게 REDV까지 보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이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에 보시면 이제 PI 값이 증가되는 소견을 다이스톨릭 플로우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덕토스 베노소스네요. 덕토스 베노소스의 이 A 플로우가 굉장히 높게 있다가 진행할수록 점점 A 플로우가 낮아지면서 역전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터미널 파인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옴빌리컬 베인의 이제 펄세이션이 진행하는 것도 이제 터미널 가는 이제 중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플러만 가지고 우리가 인상적으로 디시전을 내리진 않잖아요. 그걸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도플러는 하나의 이제 부가적인 소견일 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NST 그리고 바이오피지컬 프로파일 특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바이오피지컬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먼저 소실되는 것은 NST의 레이티비티죠. 그리고 밑으로 가면서 이제 브리딩 무브먼트, 톤 순서로 브레인 센터가 이제 생성이 된 반대로 이렇게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플러를 이용할 때 딜레마는 이런 오빌리크 아터리의 도플러를 가지고 디시전을 내리기에는 너무 피터스의 예후가 좋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터미널 소견으로 이런 이 덕투스 베노소스 같은 터미널 베인의 플로우가 변화가 올 정도면 나왔을 때 예후가 굉장히 생각보다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어디엔가 우리가 어떤 디시전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고, 하지만 정확한 포인트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검사 소견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경에 이렇게 이 유테럴 아터리의 이제 이 SD 값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블리크 아터리도 다이스톨릭 플로우가 있긴 하지만은 SD 레이쇼가 6.0으로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관찰하다가 보니까는 이 오블리크 베인이죠. 오블리크 베인에서 다이스톨릭 플로우가 리버설되는 REDV 소견을 보이고, 덕투스 베노소스에서 A 플로우가 리버설되는 소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피리어 비나카바에서도 역시 이제 터미널 소견을 보여서 다른 검사 소견과 같이 참고를 해서 분만을 결정했다는 경우였습니다. 네.